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보도된 여론조사를 분석해보고 저의 생각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하고 생각이 어떻는가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다양하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 지금 반영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70대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45%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70대의 언론이 70대 인구가 월등히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그건 한 40%를 육박하고 있다.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70대의 베이붐 세대들 55년, 58년, 60년생 이게 한 지금 60이 넘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인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가 자세히 보시면은 그 비율을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00명을 조사한다면 500명에 대해서 그 인구조사를 그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지금 정확하지 않다는 거를 제가 그 사람들이 발표한 거를 어떤 선관위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그걸 분석해 보면은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여론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여론조사를 내놓냐면은 오차도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10% 차이 나죠? 자기가 법적으로 나중에 그 여론을 조작한 거로 그 빠져나가려니까. 그게 또 어떤 여론조사를 였나 하면은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여론조사를 같이 반영을 해가지고 24%나 뭐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는 그런 지지율을 해놓으면 예를 들면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민주당이 압승한다 한 여론조사 범위 밖으로 15%로 앞선다 해놓고 그 뒤에 보면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는 후보 의향이 24%나 되기 때문에 바뀌었다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 여론조사가 지금 엉터리예요. 그 인구 비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금 볼 적에 예전에는 자유우파들이 정치에 조금은 관용적이었어요. 전략 전술도 없이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도 그 좌파들에게 배워가지고 조금 여론조사에 조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선거가 조금 멀리 있을 적에는 조금 상대방을 어떤 이완시킨다든가 분열을 시키는 그런 전술로 좌파들을 조금 지지하는 척도 하기도 하고 연령을 속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우파들도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그런 여론조사가 나올 수 없는데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것을 볼 적에 자유우파들도 조금 여론조사를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왜 얼마 전에 언론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경선을 할 적에 나이를 속여라든가 이런 걸 보도한 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나이를 물어보고 나이가 많으면 이미 인구 비례로 끝났다는 식으로 하니까 나이를 속여라, 20대로 속여라, 30대로 해라 이런 문자를 날렸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것처럼 그런데 자유우파들도 숙달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전략적으로 그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다. 저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좌파들은 좌파 여론조사 기관들은 여론조사를 선거운동의 선전선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유우파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것을 계속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왜 60, 70대 인구 비례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좌표 그 설문을 가지고 불리하다는 걸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투표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가스라이팅을 하냐 하면은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사람은 노동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무식한 사람이 맹목적으로 하고 공산좌파들은 전문가 인정하는 자부심을 가지게끔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우파일수록 전문가고 자유우파일수록 시민의식을 가진 교양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산좌파들은 범죄자를 지지하고 선전선동의 맹목적인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론에서 그런 그 분석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60, 70대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다. 무슨 지역에 A라는 지역에 조사해 보니까 30, 40대는 민주당을 지지를 많이 하고 60, 70대는 국민의힘 60, 70대 지지율이 높다. 그런데 그 설명을 좌표를 그 그래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데 얘들이 선전선동을 해서 맹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서 그 자유우파는 하청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좌파들은 굉장히 전문가인 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좌표 거기에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그래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거짓말인 줄 금방 알아요. 적어도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사람은 생활보조금 25만 원 준다 하면 반대를 해요. 그 정도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25만 원씩 풀어가지고 물가를 잡겠다 하는데 여러분 돈이 많이 풀리면 돈 가치가 없어지면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금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정도는 자유우파들은 알아요. 그 정도로 교양이 있는 사람이 자유우파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좌파들은 그런 거를 프레임을 짜서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사람은 60, 70대 늙은 사람이고 싱싱한 30, 40대 사회에 활동하는 사람은 공산좌파들이 많다. 민주당을 지지 많이 한다. 맹목적으로 그렇게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층민들이 자유우파를 지지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뭡니까? 공산좌파들이 전문가란 공산좌파들이 앞에 나오는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은 출세를 하려고 맹목적으로 하층민들을 끌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출세하려는 설치는 사람은 전문가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다 그거는 사기꾼들이에요. 우리 그 자유우파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정도의 교양이 있는 시민들입니다.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공산좌파들이 말하는 인민, 하층민이 아닙니다. 교양 있는 시민을 바탕으로 사회를 이루어 나가자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기초가 최소한의 교양을 가진 사람이어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산자파는 이재명이가 공산자파들은 무식하니까 돈을 풀어서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데 좋다고 박수치고 따라다니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교양이 있는 시민들은 돈이 많이 풀리면은 금값이 예전에는 한 돈에 3만 원인데 지금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한 돈에 30만 원 가까이 한다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돈 풀어가지고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데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그거는 택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그런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좌파들이 어떠한 그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여론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의미 있는 지표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그래프만 그려놓고 해석을 위에서 말한 대로 선전선동에 이용하기 위한 그럴듯한 뭐를 제시하는 신용을 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 여론조사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로 아무런 그 지표를 제시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가 뭔 지표를 읽을 수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다섯 번째로 그 좌표를 그래프를 그 사람들의 평론이 아니라 좌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공산 좌파들이 제시하는 그 여론조사에도 자유우파가 우세하다 하는 근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래프를 지역의 그래프를 제시했는데 자유우파가 유리하다면서 60, 70대는 60대 이상 한 50% 이상이 나와요. 거기에 인구수를 인구수를 프로테이지로 곱해보면은 약 40%라 하면은 50%면 벌써 20%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대강 이렇게 60대 이상만 딱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시한 그래프에 도입만 해도 이미 그 여론조사가 틀린 거예요. 제가 뭐 다 계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주먹식으로 60, 70대 여기 57% 뭐 60% 이상의 지지율을 가졌는데 그런데 저쪽에 그 전체 통계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산을 대강 해보면은 그게 맞는 예산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0, 70대 인구를 줄이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유우파가 과반을 넘길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한 가지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며칠 지난 시간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한 군데 두 군데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들이 6군데나 7군데를 발표해요. 그 중에 3군데나 4군데는 정확하게 발표를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발표를 하는 것처럼 합니다. 왜? 다음에 DB만 되니까 일단은 해요. 그 2군데에 중요한 그 어떤 각축전을 벌이는 중요한 데는 조작을 합니다. 왜?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선입관이 4개는 맞으니까 2개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개도 그러면 이게 이 각축전은 그 다음에 한 3일 뒤에 지난 이게 4군데에서 맞다고 한 지역에 맞을 것 그럴듯하게 한데 자유민주주의 국민의힘이 이기는 지역으로 한 데는 그 다음 할 때는 며칠 지나서 바뀌었다 하면서 또 다른 지역 4군데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이거를 바꿔보는 거예요.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묘한 국민들을 속이는 전략을 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젊을 때 축구 선수를 했던
친구와 축구를 보러 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휘슬을 막 많이 불어준다고 A팀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페인팅입니다. 속이기 위한 하나의 전술인 거예요. 그 미드필더, 서클이라잖아요. 그 중간에 이 양 팀의 딱 하프라인, 거기는 아무리 허가를 불어줘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반칙 허가를 자꾸 불어주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A팀을 봐준다고 막 굉장히 그러는 거예요. B팀한테 불리하게 한다고. 근데 실제로는 B팀을 봐주기 위한 페인팅이 마술이에요. 그 기술인 거예요. 그거는 모든 시합에 마찬가지입니다. 유도를 볼 적에도 자꾸 쓸데없이 주의만 주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점수를 딱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가지고 결정적일 때 그 페널티킥 안에서 페널티킥 한번 불어주는 그게 진짜로 조작이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5개나 7개를 발표할 때 서너 개는 맞고 자기들이 실제로 아주 각축을 벌이고 이 긴박하는 그런 데는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조작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더 오래가고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전부 안 될 줄 알았더만 이기고 있네? 야, 여가 투표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4개는 거의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국민들이 볼 적에 아, 우리 짐작하고 맞네. 이런 인상을 주고 자기들이 불리한 지적은 완전히 확 바꿔놔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 반도적인 풍토로서 적과 아군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종교, 무당, 교육, 지도자, 전문가, 목사, 선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파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까지도. 그러니 여론조사 믿을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조작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지표도 제가 한번 여러분 저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신문에 그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은 인터넷 치가지고 인구 구성비를 대강 옆에 메모지에 적어 놓고 그거 곱해보면 대강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절대 맞지 않습니다. 절대 조작이고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선거는 자유우파가 승리를 합니다.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애정관계로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지금 현재 자유우파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그 증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선거에서는 역대 최대의 참패였습니다. 경기도에서 59개 중에 7석밖에 차지 못했어요. 3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 정도밖에 못한 거예요. 60석이면 6명이 10분의 1이잖아요. 지금은 적어도 그거보다는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서울도 그랬습니다. 서울도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선거보다는 적어도 더 많이 받는다. 지난 선거에는 재난지원금도 뿌리고 사람도 못 만나고 하고 집회도 사람도 못 만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전되는 여론도 없었고 그 좌파들의 언론과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선전선동을 해서 그래 된 거예요. 이번은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국민의힘당이고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도 거의 다 국민의힘당이니까 그렇게 참패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기도 서남부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민의힘당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경기도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참 지역대항이라 생각하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들어다 보고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데, 분명히 저는 그냥 맹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투표에 꼭 참여합시다. 그리고 이런 무능한 국민의힘 당을 탄핵도 당하고 내부에서 탄핵을 시키고 자기가 만드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말이야.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나하고 사진 찍으려는 사람들은 손짓해 주세요. 뭐 이런 삐에로 옷을 입히지 않나 말이야. 이런 간첩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쓰레기 집단이에요. 이번 총선이 끝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 자유시민들은 손을 한번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맨 땅에 헤딩할 수 없으니까 대구의 조원진이, 다른 지역은 뽑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좌파들한테 넘어가니까 대구의 조원진이, 도태우, 그것도 3표가 나면 안 되니까 어부질이 되니까 일방적으로 밀어주세요. 그러고 부산의 장해찬이, 이 세 사람을 꼭 당선시킵시다. 이 세 사람을 당선시켜서 지금 국민의힘 노선투쟁을, 총선 끝나고 노선투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이 역사의 큰 흐름의 변곡점에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을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원진이, 공화당 조원진이 당선시킵시다. 그 다음에 도태우 꼭 당선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장해찬이, 이 세 사람을 앞장 세워서 국민의힘 당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 그리고 노선투쟁을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의가 이야기가 이야기고 저 이야기가 저 이야기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강론적인 사건, 지역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